이 시키야! 느린 놀러 왔어? 동팔이 손 비비듯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너 지금부터 손가락 보이면 가만 안 둬. 나는 초보 끝단 거 없어. 돈 벌고 싶으면 미친 듯이 일해. 아버지가 어렵게 일궈온 회사, 그리고 회사를 맡아달라는 아버지. 나는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저는 깨끗한 건물 안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인생마루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가는 회사를 바꾸는 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김세중 올해 73, 그는 고무신 하나 달랑 들고 인천으로 올라와 처음엔 납땜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안에도 반도체란 말조차 낯설던 시절, 그는 고철 더미와 설계도 사이에서 손바닥이 다 닳도록 연구했고, 밤엔 공장에서 버려진 부품을 조립하며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나라의 심장이야.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곧 시대가 바뀔 거야.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되냐며 몇 번이나 망하고 또 다시 일어났지요. 그렇게 평생을 바친 끝에 지금은 애플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강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들 김도연 30들, 미국에서 MN 듀어 전공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 아버지의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 한다. 내가 우리 회사를 이어졌으면 좋겠. 잠시 멈칫했던 도연은 답을 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다만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3개월 후 인천, 이른 새벽, 낡은 운동화에 검은 조끼를 껴치 입은 남자가 작은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위장 취업생. 이제부터 100일간 그는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경험할 참입니다. 아, 너 신입이지. 첫 인사는 박선우 선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관리자, 하지만 말투는 왕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거기서 많지 마. 너 같은 알바가 앉을 자리는 없어. 그리고 말기 잘 알아들어. 실수하면 네 월급으로 물어내야 돼. 그는 그보다 10살을 많은 옆라인 직원에게도 대놓고 반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진짜 일 똑바로 못해?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작업을 반복하던 60대 생산지 기사님은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만 끄겠습니다. 기계가 멈췄습니다. 바로 이 지은 주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왜 멈춰?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다나가. 주임은 트레이를 집어던졌고 파편이 도연의 발밑으로 튀었어. 누군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치우는데 그 손은 흙이 베인 손톱과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이 회사가 상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식당 구석에 앉아 그저 김치별 조각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물통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지. 힘들 거야. 그냥 버텨야 해. 강진수한테 유통사업을 했다가 망하고 빚에 좁게 이곳에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무시. 근데 웃긴 건 여긴 잘못 놈들이 더 무서워. 관리 잘하시고 윽박 지르지. 책임은 없지. 그냥 조용히 살아남는 게 제일이야. 그날 밤 도연은 기숙사방 침대에 누운 채 불도 끄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무줄로 고정된 낡은 금속 시계, 평생을 품에 품고 일했던 아버지의 흔적. 그 시계를 바라보다가 도연은 입을 꼭 다무렸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다니요. 아버지, 당신은 모르셨나요? 아니면 외면하신 건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작은 다짐을 꺼냈습니다. 100일 그 누구보다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깊게 보고 제 손으로 이 회사를 다시 살려낼 겁니다. 출근 둘째 날이었습니다. 신입이라는 말이 무생하게 도연은 혼자 철제 박스를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몸을 숙이고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고 그 반복 속에서 점점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야, 신입, 오늘 창고도 내가 해지게 쳐 없어 몸으로 때워 어제와 같은 목소리 선임 박선우였습니다. 도연보다 몇 살 어린 얼굴로 오늘도 당연하단 듯 거침없이 반말을 뱉어냈습니다. 내가 관리자야 말 좀 잘 들어. 괜히 꽃들이 잡히지 말고 도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취급받는 느낌, 그게 이곳의 공기였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멈췄을 땐 어김없이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거 뭐야? 왜 또 멈춰? 아, 진짜 돌겠다. 이지훈 주임은 망치 하나를 기계 옆으로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딴 것도 못 고치고 월급한 야군뱅이처럼 굼떠가지고 옆에 서 있던 나이 취급한 기사님은 말없이 망치를 주어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너무 익숙한 지옥 같아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점심시간 구석자리에 앉은 도연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지 고개를 돌리자 강진 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물병을 건네며 이어 말했습니다. 버텨야 해. 이 회사는 그게 전부야. 왜요?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면 우리 애들은 굶어해야 하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엔 더 조용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직원이 기계실 구석에 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끼는 장갑을 버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이 오늘 또 술 마시자고 했어요. 이번엔 모텔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등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견디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대리 정유빈과 마주쳤습니다. 대리님 다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유빈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가 어디서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요? 손해보는 건 나예요. 여긴 그런 데예요. 그 말이 어쩌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단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회식 공지가 떴습니다. 부서 전체 단합을 위한 자리라고 적혀 있었죠. 윤미정 씨, 이번엔 꼭 나와야 해요. 자리 비우면 납비 진다? 과장 윤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윤미정 씨는 종이컵을 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농담처럼 던져진 그 말의 칼날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도연이 하청업체 미팅에 따라갔습니다. 하청 대표는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고 부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감 밀려 있죠. 뭐 하나 좀 챙겨봐요. 나는 씹히는 게 좋아. 소고기고 좋고 회도 좋고 하하 그냥 그렇다고 술자리는 지난번처럼 알죠. 작은 종이 봉투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확실한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상무 한상우는 말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과급만 잘 나오면 됐지 뭐. 회사에 애정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에 정유빈 대리는 얇게 웃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입을 닫고 있는 이곳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강진수 형과 벤치에 앉았습니다. 형님은 왜 계속 다녀요? 이 회사? 그냥 나라도 안 버티면 우리 애들은 밥 못 먹거든. 그 말 앞에서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엔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었고
말없이 견디는 사람들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바꾸자,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도연은 어느새 이 공장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걷는 속도도, 점심 식사도 정해진 박자처럼 움직였지.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티는 법을 조금씩 익혀간다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하루 중 도연이 가장 숨쉬는 순간은 점심시간 강진수 형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때, 신임? 아직 헷갈려요. 뭔가 안에서 골문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더 괴로워요. 진수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니라 살려면 그래야 하거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건 네가 잘못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대화 끝에 도연은 자신이 이곳 사람들과 완전히 같진 않다는 걸 더 선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이곳을 바꾼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그날 오후 고장난 기계 하나가 작업을 마비시켰습니다. 관리자들은 다들 눈치를 보며 자리를 덮고 현장엔 작업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에 도연은 기계 뒤편으로 들어가 설비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어설프게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말고 옆쪽 핏을부터 풀어야 해요. 물 들어가면 다 타요. 그 목소리는 정유빈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도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도구를 건넸습니다. 생산직 알바치고는 꽤 많이 하네요. 예전에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그런가요? 유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먼저 손대는 사람 없거든요. 괜히 책임 뒤집었으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근데 맞는다고 해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유빈의 말은 단정했지만 그 안엔 아주 약한 기대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윤미정과 작업대 옆에서 마주쳤습니다. 과장이 그날도 개상한 농담을 던진 후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FPCB 라인을 정리하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이런 줄 알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보통은 사람들 피하려고 여기로 오는데 도연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손을 뻗어 기계여 부품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옮길게요. 손목 안 좋으시죠?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멈추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도연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기숙사 벤치에 앉아 메모장에 뭔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건 정유빈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입이 쓰는 메모장 치곤 너무 세밀하네요. 기계 구조도 개선안도. 도연은 놀란 듯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그 취미예요. 그 취미 어쩐지 너무 정교해서 놀랐네요. 유비는 그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덮고 도연은 메모장을 조심스레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연 씨, 어제 그 자료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정유빈 대리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단한 벽돌처럼 도연의 가슴에 툭 박혔습니다. 그냥 예전에 공부하던 자료예요. 그 자료 설계팀 내부에서도 잘 안 보는 문서예요. 신이 말바가 우연히 보기엔 좀 특이하잖아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유비는 시선은 짧았지만 예리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말없이 도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생산팀 전체가 소집됐습니다. 생제품 공정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원인은 모듈 간 접합 불량, 하청 부품 문제였지만 관리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누가 이 부품 쓴 거야? 생산일지 누가 기록했냐고 부장 오상진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지훈 주임은 짐짓 모른 척하며 도연 쪽을 헬끝봤습니다. 그날 라인에 신입이 있었잖아요. 아직 일 잘 모를 텐데 실수했을 수도 있죠. 그 말에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라는 말씀이세요?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말한 거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그 말투는 신이 말빠가 쓰는 오토가 아니었습니다. 단어의 정돈 눈빛에 흔들림 없음, 그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퇴근 후 도연은 강진수와 함께 창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말없이 박스를 옮기 진수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너 신이 맞지?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너가 쓰는 말투, 내가 기계 만지는 방식,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 말할 때 신이 말바가 아니라 누군가를 관리해 본 사람 같았어. 그냥 예전에 일 좀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그렇군. 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건 질문보다 더 깊은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윤미정이 회식 자리에서 과장 윈태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술 기운에 벌어 고함을 질렀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싼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기구로 같이 밥 먹자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줘? 미정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과장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그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놓으시죠. 과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너 뭐야? 알바가 뭔데 끼어들어? 인간입니다. 여기서 사람 지금 못 받는다고 사람 아닌 줄 아셨습니까?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디선가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움직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도연도 따라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알바 누구래? 진짜로 일반 알바 맞아. 근데 말이 너무 정제돼 있어. 대학 교수도 저렇게는 안 해. 정리호 빈대리는 휴게실 커피 잔을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도연은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누구도 무너지게 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유비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업복을 벗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 뒤로 땀이 흘렀고 손등엔 굳은 살이 배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이것도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도연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윤미정은 조용히 도연을 불렀습니다. 나 인사팀에 말해보려고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적어도 제가 저를 지켜야 하잖아. 그 말은 담담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윤미정은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호 과장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정식 진술서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녹취나 메신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느꼈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회피였고
이 회사의 본능은 위기를 덮는데 익숙하다는 것이. 며칠 뒤 윤미정은 근무 중 과장의 시선을 피했고 정유빈 대리는 더 말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인사기록에 나면 끝이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지. 뭐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들이 도연의 기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 창고 정리에 남은 도연은 강진수와 단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진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우리랑 다르지. 까뜨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야, 넌 여기 온 이유가 있잖. 우린 그냥 사는데 바빠서 지키고 바꾸고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근데 넌 그걸 하려고 하잖아.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 이 회사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 누군가는 여기서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익명 고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생산 2팀 과장의 지속적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침묵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순식간에 퍼진 그 그룹 모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굴까? 윤미정 아냐? 설마 진짜야? 요즘 알바 새로 들어온 애랑 친하던데.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따라고 정유빈 대리는 조용히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여길 잘하냐고, 왜 말투가 다르냐고, 왜 그렇게 혼자 당당하냐고. 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들 대체 뭐가 문제죠? 윤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제가 아니, 근데 문제 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버틸 건가 아니면 드러날 건가. 그는 처음으로 전략본부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도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윤미정은 조용히 도연을 불렀습니다. 나 인사팀에 말해보려고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적어도 제가 저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윤미정은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호 과장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메모를 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정식 진술서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녹취나 메신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느꼈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회피였고 이 회사의 본능은 위기를 덮는데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미정은 근무 중 과장의 시선을 피했고 정유빈 대리는 더 말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불리 나서다가 인사기록에 남으면 끝이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지. 뭐,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들이 도연의 기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좌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밤 창고 정리에 남은 도연은
강진수와 단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진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 하나를 들고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우리랑 다르지 같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야, 넌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 우린 그냥 사는데 바빠서 지키고 바꾸고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근데 넌 그걸 하려고 하잖아.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 전 이 회사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익명 고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생산 2팀 과장의 지속적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침묵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순식간에 퍼진 그 그룹 모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굴까? 육미정하냐? 설마 진짜야? 요즘 알바 새로 들어온 애랑 친하던데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따라고 정유빈 대리는 조용히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여길 잘하냐고, 왜 말투가 다르냐고, 왜 그렇게 혼자 당당하냐고. 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들 대체 뭐가 문제죠? 유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 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버틸 건가 아니면 드러날 건가. 그는 처음으로 내가 이 회사의 두 글자 대표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어. 아버지와의 약속도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용미정의 익명 코발들은 며칠 지나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인사팀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조치를 보류했고 윤태호 과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점심시간에 사내 여직원들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예민해. 웃자고 한 말도 다 문제를 그 웃음은 사람의 체온을 앗아가는 것처럼 차갑게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시간 외 수당 누락 하청 납품당과 조작 생산성과 실제 실적 불일치 데이터를 차례로 불러냈습니다. 보고서엔 늘 양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현장에선 피와 땀 그리고 침묵으로 가려진 구멍이 수없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정리하며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노트 1 내부 개선 시나리오 초안. 다음 날 도연은 일부러 정유빈 대리가 있는 프린터 옆에서 작업일지를 인사했습니다. 프린터에서 함께 출력된 한 장의 문서 유빈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눈을 멈췄습니다. 공정시간 대비 인력 배치 효율성 분석 개선 예상 수치 12%. 네, 어제 잔업 끝나고 정리해봤어요. 좀 이상한가요? 유빈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입이 바뀐 맞아요? 솔직히 좀 이상해요. 현장 알바가 이런 걸 왜 해요? 저는 그냥 잘 돌아가는 회사를 보고 싶을 뿐이에요. 도연은 미소도 없이 변명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에 유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청업체 회계 담당자가 본사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엔 오지 않던 자리인데 그날따라 도연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달부터 단가가 바뀌었는데요. 인감 없이 결제만 올라오더라고요. 이상하긴 했는데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 말에 도연은 회견의 역을 조용히 요청했고 몇 시간 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된 표를 보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부장은 단가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이익은 공정 책임자들에게 쫓아졌다는 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지켜보는 중이었고
모으는 중이었으며 무너뜨릴 순간을 조용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기숙사 계단 아래서 강진수와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고 도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님 회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생각만 하다 포기했지. 왜요? 여긴 말하는 사람이, 다쳤고 말 없는 사람이 남았거든. 그럼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요. 진수는 그 말을 한참 곱씹다 라면 봉지를 건넸습니다. 너 진짜 누구냐?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 회사가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눈치채진 못했어. 며칠 뒤 도연이 정리한 두 번째 보고서가 우연한 듯 정유빈 대리의 이메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실 한편에서 유빈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신입 혹시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인터넷 공고 보고요. 그거 말고 없는데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고 유빈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유빈은 모든 회의에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임했고 유빈정 역시 다시 눈을 들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조용히 혼자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믿으면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때 사내 메신저에 하나의 메시지가 뜹니다. 운영 지원팀 전략본부장 인사 관련 전체 공지 예정. 다음 주 월요일 본부장 취임식 있음. 관련 팀은 행사 준비 합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모니터를 끄고 조용히 일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곱게 깨켜 사물함 안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장엔 유난히 정장이 많았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로비엔 전략본부장 취임식이라 적힌 배너가 세워졌습니다. 뭐야 이 회사에 본부장 있어 무슨 전략본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위사람 행사겠지. 우리랑은 딴 세상 사람들은 시큰 동하게 말했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본부장이 온다는데 어쩐지 이번만큼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공기 속에 감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시 전 각 사내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리 과장 부장 임원들까지 일렬로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 시간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천천히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흰 셔츠 네이비 넥타이 단정하게 빗은 누가 봐도 현장 알바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누구 하나 그가 올라오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본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본부장으로 취임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현 본부장님입니다. 그 이름 석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고기가 돌아갔습니다. 정면 무대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 그 낯익은 얼굴,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달라진 그 사람. 그를 본 윤태호 과장은 컵을 떨어뜨렸고 이지훈 주임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잃었습니다. 박선우 선임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었고 정유빈 대리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강진수는 단 한마디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마이크 앞에 선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본부장 김도연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이 회사에서 100일간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일순간 옹성임이 터지려다 도연의 다음 말에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알바였습니다. 아무 직감도 없이 작업복을 입고 라인을 돌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연설문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게 직접 쓴 진심이었습니다. 그 100일 동안 저는 참 많은 걸 봤습니다. 말없이 고장난 기계를 고치던 분, 혼자 야근하면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던 분, 그리고 존엄을 지키려다 조롱받던 분도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그런 분노나 상처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희 아버지가 세우셨습니다. 김세중 회장님은 고무신 하나 들고 상경의 맨손으로 이 회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정적 강당안 공기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사람들, 눈이 커진 채 얼어붙은 사람들, 네, 저는 김세중 회장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윤태호 과장은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고 부장 오상진은 의자를 부여잡았습니다. 박선우 선임은 눈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눈앞의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정유 빈대리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강진수는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자르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바꿔야 할 건 바꾸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구조와 태도, 그건 이제부터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사내 메신저엔 그날 한 줄짜리 메시지가 떴습니다. 김도연 전략 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진짜 환영은 그가 말없이 퇴장할 때 도연을 향해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공장 내부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짜 회장 아들이었대. 근데 왜 굳이 알바를 했을까? 우리 험담한 거 다 들었겠지. 나 그날 반말했던 거 기억나. 누구는 불안했고, 누구는 창피했고, 누구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강진수는 역시 그냥 사람이 아니었지. 근데 묘하게 믿지가 않네. 도연은 취임 이틀째부터 하루에 하나씩 조직을 건드리기 시작했어. 첫 번째 부서관 경계 철폐 생산 마이너스 기획, 마이너스 영업 마이너스 인사까지 연결하는 현장 제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누구든 익명으로 제안서를 올릴 수 있게 했어. 두 번째 하청 투명 계약 시스템 모든 단가 계약 조건을 ERP에 자동 공개했고 중간 유통 없이 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했어.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실시간 신고 시스템 스마트워치 형태의 버튼 하나 언제든 누르면 상황 기록과 즉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어.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태호 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누가 본부장이래. 얼굴도 어리고 군기 하나도 없고 아니 솔직히 그 자리는 아직 이른 거 아냐. 부장 오상진은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했어. 말 조심해. 지금은 조용히 몸 낮출 때야. 괜히 나섰다가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과장은 불쾌하게 웃었습니다. 그깟 회장 아들이라면 다야 그 말은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흘러나왔습니다. 정유 빈대리는 이제 도연의 가장 가까운 실무 파트너가 됐어. 도연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고 각 부서별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꼼꼼히 의견을 나눴 경제입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습니다. 대리님, 과거엔 상사가 모든 걸 결정했죠. 근데 지금은 말을 듣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아세요? 왜요? 다 알고도 아무 말 안 하면 그건 공범이니까요. 그 말에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공범 이제 우리 회사에 넘게 만들 거죠? 그게 제 역할이죠. 윤미정은 복귀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에게 장난을 걸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도연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정말 바뀌는 건가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은 눈물이 섞이지 않은 담백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부에선 도연의 움직임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복이야. 전략 본부라면서 왜 일개 생산지까지 들쑤셔? 솔직히 회사 분위기 더 나빠졌어.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숨을 못 쉬잖아. 그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도연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항상 일부에겐 두려움이라는 것. 그는 어느 날 전산의 공지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편해졌고 누군가는 들켰나 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장의 공고가 게시판에 붙습니다. 내부 감사팀 임시 운영공지 전부서 협조 바람. 마침내 진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위한 감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부 감사팀이 가동된 지 일주일 도연은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청단과 조작, 시간 외 근무 허위 등록 지시 없이 계약 변경한 사례까지 문서에는 수많은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부장 오상진, 그는 하청과의 유착, 특정 부품 업체와의 비공식 커미션 계약 등 명백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긴장한 듯 앉은 오상진 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겁니까? 정확히는 회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신 겁니다. 저는 회사에서 20년을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가 이 회사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명예롭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오상진은 웃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 조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예의였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또 하나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익명 제보란이 있었고 거기엔 익숙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김도연 본부장은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 잠입했습니다. 그 행위는 조직을 기만한 것입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말 속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조직적 반발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유빈 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님 혹시 우릴 떠날 생각은 없으시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누군가가 본부장 교체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실적 하락, 내부 반감 갈등, 고조 이런 이유로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리님은 제 곁에 있을 겁니까? 유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당신이 만들어가는 회사를 보고 싶어요. 그러나 같은 시간 도연이 몰랐던 사실 하나 대리 최대성이 익명으로 고위 간부에게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보고입니다. 본부장님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현장과 간극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감사실로 넘기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익숙한 본능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옳은 걸까? 아니면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가 사라지면 윤미정은 다시 고개를 숙일 것이고 정유빈은 다시 말없이 묻힐 것이며 강진수는 또 다시 버티는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전략본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로 사내 익명신고 시스템은 실명제로 전환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 넘었습니다. 의견을 말하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흔들기 위한 고발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직접 정리한 조직도 하나를 띄었습니다. 미래 경영 시나리오. 거기엔 모든 부서의 구조 개편안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엔 자신도 신임 인사도 그리고 가장 문제였던 간부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진수였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이제야 누가 우리 편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박수가 번졌습니다. 정유빈, 윤미정, 몇몇 현장 대리, 파트장들, 그리고 망설이던 사람들까지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 도연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청원서가 임원 라인에서 조용히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전략본부장 김두연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명 청원서가 임원 라인을 타고 조용히 회람되던 그 시점, 도연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택했습니다. 사내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김두연 본부장 전 직원 대상 연설 안내. 오늘 오후 4시 강당엔 처음 취임식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누구는 비난하려고, 누구는 확인하려고, 누구는 그저 믿고 싶어서 반상 위에 선 도연은 종이 한 장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연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으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몰랐고 아무도 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회사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보다 여러분과 같은 줄에서 일한 김두연이라는 이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옹성임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바치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훌쩍했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 냈던 그날 저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한 걸음에서 살아납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말하면 불의, 바라보면 오해, 꿈꾸면 건방지다는 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꿉시다. 침묵보다 말이 복종보다 제안이 눈치보다 책임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정유빈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연 본부장을 신뢰합니다. 그가 저를 살렸고 회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어 강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전 매일 회사를 나가야 할 이유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출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 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제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다고 전 이제 회사에서 이름을 불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회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저 혼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날 이후 사퇴청원서는 협력을 잃었고 도연은 전략본부장이 아닌 공동대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커피를 함께 마시고 퇴근길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당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비정기 회식이었죠. 작은 마이크가 돌고 도연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회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1등 한번 해보시겠어요?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고, 의사 오샤까지 공장이 아닌 그렇게 한 팀으로서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도연처럼 말없이 일하고 참아내며 버티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누군가의 작은 용기로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금은 덜 외로워지길 바랍니다. 인생마루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